자, 교재 봅시다. 6페이지. 중계라 하면에서 1정의는 다시 중계라 하면부터 해서 셋째 줄까지 말한다까지는 지금 연습하신 거 있죠? 이렇게 괄호 치면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 본인이. 그 다음에 밑에 중계의 요소를 보니까 1. 법정 중계 대상물 돼 있죠? 타이틀 밑줄. 동그라미 1번까지 무조건 밑줄 하시라고. 법에 승한 중계 대상물 몇 가지가 있는 건 5가지인데 둘째 줄 5가지를 밑줄에 보세요. 토지 밑줄.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까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임목, 네 번째 광업재단, 다섯 번째 공장재단. 중개대상물 종류는 몇 가지이다. 중개대상물은 몇 가지입니까? 하면 무조건 5가지요. 토지부터 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 권리 득실 변경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득실 변경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득실 변경해요.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다 받으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매수인이 넘겨야죠. 가지고 있던 소유권 상실을 하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하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담보 잡으면 소유자는 소유권은 변경이 없는데 소유권 내용에 일부 저당권 들어와 있죠. 그게 권리 변경이래요. 권리 득실 변경을 권리 변동이라고 민법에서 배우신다고. 그러면 중개 대상은 중개는 매매 교환이 맺혀만 중개 대상이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득실 변경인 변동에 관한 계약도 중개 대상이다. 그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중개 대상인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니언 보시면 셋째 줄 매매 교환 임대차가 대표적인 예외이고 그 밖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쭉 있죠.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고 30회 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지역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도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따로 암기하실 필요 없이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알선 개념은 중개한다는 개념은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 개념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 위에 판례 내용은 지금 배우실 게 아니고 3, 4월 달에 그때 보시면 돼. 이런 겁니다.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갑의 자격증을 갑의 등록증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을이 대여받아서 을 자기 가게에 누구 증을 걸고 갑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을이 가게 운영하고 있죠. 병이란 사람이 옵시대를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 의뢰인이 을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하였다 하려면 계약을 알선해야 중개한 거죠. 그런데 임차 의뢰인이 들어왔는데 옵시텔이 있는데 자기가 옵시텔 소유자도 아닌데 직접 자기가 임대인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임대인으로서 직접 임차 의뢰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직접 했다고. 대여받아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임차 중개 의뢰인과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한 것은 중개했나요? 직접 계약했어요? 직접 계약이지 물어볼 수 없다. 중개라 볼 수 없다. 그 판례예요. 거기 내용 보시면 갑이 박스 있죠. 지금 7페이지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 이 법 과목은요. 공부해 보시면 몸이 안 좋아서 한 주 빠지죠. 빠지면 법은 조문이 1조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 만약 한 주 빠지면 4시간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동영상 보고 보충해서 오셔야 돼.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한 주 빠졌다. 공부 안 하고 오셨다. 다음 주 진도 진행을 못해요. 연결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저도 뭐 오늘 같은 학원 안 하면 부동산 한다. 오늘 일 안 합니다. 그죠? 진이 넘어가가지고 놀면 되잖아. 그죠? 손님 못 자냐고? 나갈 때 아크릴판에 붙여놓고 가야지. 현장 안내 중입니다. 실장 한 명 둬야지. 자,
갑이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이다. 남의 증을 대여받아 갑이 운영하고 있는 중에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밑줄에 보세요. 자신의 오피스텔을 갑 본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속여서 밑줄 따로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직접 임대인 지위에서 임대인으로서 직접 임대차 계약했죠. 그건 중개했나요? 직접 계약했나요? 직접 계약이라는 말은 끝에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게 답이야. 이게 지금 보시면 직접 계약이 당연히 중개가 아니지 되죠. 우리를 속이는 말이 넷째 줄.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교부되었다. 그런 말 있죠. 그건 지금 체크하시면 안 돼요. 확인 설명서 교부되었다. 이걸 읽으면 중개한 것으로 또 속는다는 거야. 핵심적인 단어는 직접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끝에 중개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확인 설명서 줬다. 왜 확인 설명서를 왜 줬겠어요? 쥐가 직접 계약해놓고 확인 설명서를 왜 줬겠어요? 쥐가 중개한 것처럼 보여서 보수받아 먹으려고. 네? 그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에 끝에 중개로 볼 수 없다. 그게 답이요. 중간말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확인 설명서 교부는 체크도 하시면 안 돼. 그 정도 하시고 밑에 2번에 중개의 성격 있죠. 중개의 성격 땡땡 하시고 중개 밑줄. 중개는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사실행위 O, 뭐는 아니다. 법률행위 X 적으시고 중개의 성격은 사실행위이다 O, 법률행위 아니다 X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그 다음 밑에 박스 밑에 맨 밑에 중개의 3요소 있죠. 중개 동그라미 중개의 3요소 땡땡. 중개의 요소에는 중개보수가 들어갑니까? 중개보수 X. 계속 반복성이 들어갑니까? 계속 반복성 X. 중개보수라든지 계속 반복성이라는 요소는 어디에 필요한 요소이다? 중개업의 요소이지 중개 요소는 아니다. 그럼 중개할 때는 첫째 줄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손님인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중개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보수란 말이거나 계속 반복성은 중개 요소가 아니다. 됐죠? 넘기시고. 중개와 구별 개념은 나중에 7,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보시면 돼.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판례 있죠. 판례 1번 옆에다가 페이지를 뒤에 162페이지 일단 판례 1번 옆에 162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162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162페이지 가보세요. (162페이지) 밑에 하단에 2번에 손해배상 책임 있죠. 1. 성립요건 있죠. 동그라미 1번 중개행위 밑줄 중개행위 몇 페이지 참조 8페이지 판례 참조 적어 놓으시라고. 8페이지 판례 참조. 그 지금 8페이지 나와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 배우실 게 아니고 지금 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할 때 그때 8페이지 들어와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됐고요. 밑에 2번 8페이지 2번 판례에서 2번 앞에 상가 권리금 적어 보시고 일단 결론은 여기 방금 전에 보셨던 중개대상물 5가지 종류가 있었죠. 거기 안에 상가 권리금이 있던가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게 결론이야. 그럼 권리금 표현은 나중에 다시 배우시는데 첫째 줄에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이죠. 영업시설 비품은 눈에 보이죠.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눈에 보여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거기까지. 영업용 건물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그게 뭐? 권리금이요. 중개대상물 2단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밑줄 중개대상물이라 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면 권리금은 뭐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 중개하였다 하여도 뭐가 아니다. 중개인이 아니겠죠? 중개대상물이 할 수 없다까지 끊으시고 그러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밑줄 그다음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란 말을 쓰고 있다 해서 무조건 중개로 볼 수 있다. 권리금은 일단 뭐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 2단이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잘 나오고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옆에 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 취득한 자죠. 밑에 2번에 공인중개사 종류 있죠. 종류에서 공인중개사만 1, 2, 3번에 공인중개사만 밑줄해 보시라고. 공인중개사 종류는 공인중개사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누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1, 2, 3번의 공통은 공인중개사 2죠. 앞에다가 모든 공인중개사는 1, 2, 3번 묶어서 앞에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 양도 대여할 수 있고 양도 대여 걸리면 모두 자격 취소 대상이다. 최근 기출 문제예요.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대상이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밑에 하단에 3번 중개업. 중개업 하면 라 하면 말한다 할 때 몇 가지 요소? 3가지. 의뢰, 받고, 업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 그걸 쪼개놓은 것이 밑에 하단에 양거래 1번 다른 사람의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 이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할 때 의뢰는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한다? 중개 계약이 있어야 한다. 적으시고 같은 말. 다른 사람의 의뢰란 말은 중개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럼 넘겨보시면 2번에 일정한 보수 뒤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까지 넣으시고 2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업이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적으시고 이퀄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1번 중개업 밑줄 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반드시 받아야 업이 된다고. 그러면 무료 중개행위, 무상으로 한 중개행위는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중개행위는 뭐는 했지만 중개는 했지만 뭐로 볼 수 없다. 중개업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보수를 현실적으로 밑줄 뭐? 현실적으로 뒤에 받지 않고 밑줄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 받을 것을 뭐 하거나 약속 밑줄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뭐 요구 받지 않고 같은 말 약속 요구하는데 거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번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을 한다. 업은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되죠. 상법상 누구 지위를 가진다. 상인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셋째 줄 뒤에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어디에 해당한다? 상행위에 해당한다. 개업 공인사의 중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인 지위를 가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3번에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 업 동그라미 이퀄 계속 반복성이 있을 것. 업으로 한단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밑에 업으로 행한다 할 때 동그라미 맨 밑에 2번 업으로 행한다. 는 말은 뒤에 업이라 하면 찾으셨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뭘 목적으로 영리성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뭐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영리성이다. 그 말은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업이다. 그죠? 그 다음 옆에 페이지 판례 있죠. 1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4번. 자, 1번에 중개행위란 나왔죠. 중개행위란 밑줄 하시고 끝에 포함하는 것이다. 포함한다 밑줄 하시고 끝에. 자, 그러면 중개는 줄이면 중개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중개는 달리 줄이면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내차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처럼 각종 계약을 말하는 것.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죠. 그러면 중개행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아파트는 중개대상물 맞아요? 건축물 맞죠? 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싶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계약할 수 있나 없나요? 민법에 따라 직접 계약이 되지만 지금 중개행위 범위니까 A 개업공에서 A 가게 아파트 소유자 매도인이 A 개업공인 찾아와서 내가 매매 계약하고 싶으니까 네가 뭐 해달라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게 되면 개업공인사는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물건 내놓고 하십시오 연락드리겠다 하면 매도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사 간 어떤 계약? 중개계약. 이런 조건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매수 의뢰인도 A 찾아와서 내가 이런 조건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물건 찾아보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어떤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개업공인에서 몇 사람? 한 사람이 매도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 받았죠? 의뢰받아 단독으로 계약을 알선하겠죠? 중개이단이다. 아파트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받고 계약을 알선했죠? 중개이단이다. 이죠.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부동산이 하도 많으니까 소장이 쌍방 의뢰받고 중개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 소유자가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A 찾아가서 물건 내놨죠. 중개 계약했죠. 저기 성주동에 있는 을이 아파트를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그 단지 내에 있는 A, B 개업공에서 가게에 와서 중개 의뢰했다고. 그럼 이제 소장이 몇 사람이요? 2사람이. A 개업공용에서는 매도 의뢰인하고 중개 계약에서 의뢰받았죠. B는 을로부터 의뢰받아서 각각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았죠. 그럼 보통은 손님을 확보한 부동산이 물건지 부동산에 전화해보죠. 소장님 손님은 오셨는데 물건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하기도 하네. 이것도 중개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중개행위에는 반드시 쌍방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만 중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거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이다. 그래서 1번 중개행위란 개업 공유회사가 거래의 누구로부터 쌍방 동그라미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누구 일방 동그라미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셋째 줄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쌍방 의뢰 더하기 일방 의뢰도 중개에 포함이 된다. 2번은 됐고 3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뭐 받지 아니하고 밑줄 같은 말 보수를 받을 것을 뭐 약속 밑줄 당사자에게 뭐 한 것 요구 약속 요구했다 같은 말 받지 않은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번 부동산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주된 사업으로 해야만 업이 아니고 컨설팅 사업자가 부수하여 금전 소비 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해도 몇 가지를 갖추면 된다. 세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본업으로 해야만 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5번에 공인중개사법 2조 용어의 정의 1호에서 말하는 밑줄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과목에서 배우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입니다. 민법상 각종 권리 적어놓으시고 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저당권은 민법에서 배우시겠죠. 그 밖의 권리에 포함되고 거기까지 한 개 지문. 그러면 둘째 줄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한 것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 저당권도 중개 대상이니까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죠. 어디에 속으시면 안 되는가? 어디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위에 4번하고 5번은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업이다. 그걸 꼭 익히시라고. 6번 첫째 줄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면 업 동그라미 업으로 한다 하면 반복 밑줄 계속 또 영업 반복 계속 영업으로 알선 중개는 것이 뭐다? 업이다. 중개업이다. 그래서 넷째 줄 뒤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있나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는 받았죠. 그런데 보수 받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뭐라 볼 수 없다. 중개업이라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이고 등록한 자이죠. 셋째 줄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즉 종별 밑줄 종별은 법인 밑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고 뒤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뒤에 두 사람 쭉 밑줄 해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 쭉 밑줄해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적어보시고 법인은 밑줄하셨고 뒤에 두 사람은 뭐라 부른다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넘겨보시고 다시 양가로 1번에 법인 밑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 밑줄 특수법인은 기억에 첫째 줄 뒤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다른 법률부터 밑줄 해보세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핵심 요소가 다른 법률이요. 공인중개사 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고 셋째 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있죠. 그거만 밑줄 하시고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죠.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특수법인. 그 다음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과거에는 뭐라 불렀다? 괄호에 중개인. 이게 사람 한 사람 표현하는데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 책에서는 중개인 나오면 다 부칙 밑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하시고 중개인이라 나오면 아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할 때 이 법 등록한 자 있는데 현재 공인중개사 법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 종류를 법에서 종별 이렇게 씁니다. 크게 나누면 법을 가지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세 사람이 있고 방금 전에 농협처럼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뭐라 부르고? 특수법인. 일단 여기에서 이제 구분하실 개념이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겠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을 규제하는 법이 지금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이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 세 사람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돼야 되겠죠. 전면 다 적용.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 농협은 중개업 하려고 농협 만들었어요?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 아니고 주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니까 농협이니까 부동산은 농지 한 개만 일반인 모두 대상이 아니고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농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나 교환, 임대차 요만큼만 주된 업무에 부수해서 요만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법인이 농협이에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다, 부수적이다, 특수법인 이렇게 나누시면 그럼 요만큼만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농협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요건을 다 갖춰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특수법인에 시험 나오는 것이 앞으로 배우시게 되는 공인중개사법 전체 규정 중에서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다음 주부터 배우시게 되는 농협은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이런 걸 묻는 게 특수법인이에요. 그 표현은 특수법인 이렇게 시험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오면 요만 보이면 특수법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그걸 체크하는 게 특수법인 문제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요? 세 사람을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니니까 같은 말 개인이겠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당연히 한 사람이 있고 법인이 아닌 할 때는 두 사람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법 부칙이란 말은 공인중개사법 본문이 1조부터 51개 조문이 있고 끝나면 이 법은 몇 년 몇 월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나 경과 조치를 정하고 있는 법 뒤에 붙여서 만든 법에 대해서 부칙이라 해요.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줄이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이 사람을 옛날에 뭐라 불렀다고요? 중개인. 이 책에서는 이 지문이 워낙 기니까 중개인이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이나 책 보실 때 그냥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이야기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세 사람 모두를 말해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나올 때만 특수법인을 묻겠다 그 말이고 법인이 아닌 또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왜 시험 나오는가? 현재 준비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85년도에 1회 시험이에요. 85년부터 1회가 배출되었다고. 그러면 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 있다. 무자격자죠. 여기는 무자격자이지만 시험 제도가 없었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이 있다고. 60년대 소개 영업자라는 사람이 중개업 해왔고 중개인도 방금 나왔죠. 결론 이 사람은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비록 무자격자이지만 중개업을 해왔던 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줘야 되겠죠.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자가 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그러면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속하고 있죠.
부칙도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인데 무자격자이다. 이죠. 주된 사업은 뭐다? 중개업인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여기는 자격증이 있나 없나요? 있고 다음 주 배우신 법인도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사람에 비해서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 차등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게 뭐인가? 요걸 묻는 게 부칙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배우시는데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정해야 되겠죠. 상호를 법에서 사무소 명칭이라 해요. 사무소 명칭에는 법에서 반드시 써야 될 문자를 두 개 정해놓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쓰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5자 두 개 중에 한 개는 넣어서 상호를 정해야 돼. 제가 지금 여기 등록증 걸고 지금 상호 있잖아요. 부자 드림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지 부동산 중개 문제는 꼭 넣어서 이름을 지으라는 거야. 그런데 야는 부칙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법에 쓰고 있는 문자 중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처럼 8자 문자를 쓰면 안 되겠죠. 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중개 대상으로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모두 취급할 수 있어. 부칙도. 그런데 이 5가지가 가지고 중개할 때 지역은 전국을 대상하지 못하고 만약에 경상남도 안에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다면 5가지 물건 가지고 경상남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해야지. 타 지역에 있는 물건 중개하다 걸리면 업무정지. 겸업을 중개업을 하면서 겸업도 할 수 있는데 무자격자이죠. 인데 이기 때문에 법원 경매업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할 수 없다. 업무지역은 전국을 할 수 없다. 경공매업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차등받는 게 뭐인가 그걸 묻는 게 부칙. 여기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갖추지 않아야 되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이렇게 알고 보셔야 돼. 그래서 거기 특수법인 있죠. 2 동그라미 2번. 예? 니은에 넷째 줄 뒤에 전면적인 적용을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나요? 특수법인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묻는 것이 특수법인. 맨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넷째 줄 5번째 줄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밑줄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밑줄. 부칙은 법인도 아니죠. 공인중개사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다? 부칙이다. 따라서 밑에 줄 공인중개사 법이 등록이 된 자로 간주가 된다. 그 말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간주해줄 뿐이죠. 자격이 없죠.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옆에 페이지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법은 이들 중개인은 누구라고요? 부칙에 대해서 업무 범위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차등을 받고 있다. 그건 나중에서 배우시고. 요 책에서는 뭐라고 쓰겠다고? 부칙을 동그라미 2번 중개인이라는 용어로 쓰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가시면 계속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3사람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기득권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부칙입니다. 부칙은 무자격자입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하면 누구입니다? 특수법인입니다. 대표 선수가 누구입니다? 농협입니다. 그 사람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닙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소속이라 하면 해서 개념 정해 보셨듯이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 괄호에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이제 포함이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이죠. 그죠? 둘째 줄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밑줄 하시고
옆에 위에 빈칸에다가 세 가지 적어보세요. 중개 업무가 뭔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출하시고 빈칸에다가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2. 거래 계약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이고 3번 1번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이고 2번이 거래 계약서 작성이고 3번이 확인 설명서 작성료. 그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중개 업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런 내용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양가로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종류 있죠. 1번에 직원 종업원 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고용인 적으시고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누구? 사원, 임원인 소속이 있다. 됐어요? 그 다음 주 다시 배우시니까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종결이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입니다. 그죠? 3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가게에 둘 수 있는 직원이 있죠. 이 사람은 뭐라 부르고? 고용인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누구?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3사람이 공이 둘 수 있는 게 고용인인데 법인이면 다음 주 배웁니다. 법인은 상법에 정하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법인이요. 다음 주 가시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하려 보면 상법에 따라서 일정 수의 이사를 감사를 둬야 돼. 그 사람은 임원이라 해요. 아니면 회사 종류별 무한책임 사원. 앞으로 사원, 임원 개념은 어디만 쓴다? 법인만. 회사 설립할 때 반드시 상법에 따라 일정 수를 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사원, 임원이요.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법인도 사원, 임원 두고 회사 설립해서 중개업하다가 더 필요하면 누굴 둘 수도 있고 고용인 추가 둘 수도 있고 회사 설립할 때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 임원 또는 사원. 임원, 사원은 법인만 쓰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이 사람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더 필요하면 둘 수 있는 고용인까지만 나오는 게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은 대표자 있고 사원, 임원 두고 더 필요하면 누구까지 둘 수 있고 고용인까지. 그럼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아니죠? 법인이면 다음 주에 대표자는 소속이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 빼고 대표자 빼고 나머지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고용인이든지 법인의 누구이든지 사원, 임원이 누구인 자는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아시겠죠?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중개보조원 있죠? 중개보조원 땡땡 뭘 할 수 없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크게 적으시라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타이틀 옆에다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의 넷째 줄 뒤에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속과 구별된다 되어 있죠. 넘겨보세요.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 파트이고 넘기시면 예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교재에 있는 문제는 제가 읽어드리고 3, 4일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문제 풀 거예요. 문제 보실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문제를 보실 때 뭐에 관한 문제인지는 미출하셔야 돼. 요건 간단하죠. 지금 용어와 관련된 용어 미출 관련된 설명으로 그 다음에 옳은 거 틀린 거 나오겠죠. 틀린 거 나오면 뭐라고 체크하시고 X표 틀린 거에다가 X표 이렇게 하셔야 돼.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틀린 것이니까 5개 지문 중에서 4개는 옳은 지문 1개 틀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답 체크할 때 오류가 좀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취득 동그라미 누가 되었구나. 공인중개사 되었구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 밑줄 누구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이긴 하지만 누구는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맞죠? 최근 기출문제. 2번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환매 계약. 민법에서 배우신다. 배웁니다.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포함된다.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부수에도 업이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는 업에 해당한다.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업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중간 말에 보세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 이것만 보게 되면 업이 될 때는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 세 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받고 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따져서 문제만 표현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의 핵심은 본업으로 해야만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주로 해도 업에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 밑줄 법인에게만 쓰는 표현이 뭐? 뒤에 밑줄 공인중개사인 임원사원은 소속 이단이다.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이듯이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이다. 5번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아니다. 미국 유학 갔다가 100개 따왔다고 100개? 공인중개사 임의가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취득한 자이지 외국법에서 2번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시험은 이 정도가 중급이에요. 중급. 됐죠? 그 다음 밑에 이제 4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종류는 몇 가지이다? 5가지인데 박스 보니까 법제 3조.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은 3조에서 1호 뭐? 토지 밑줄 2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밑줄 3호 보니까 그 밖에 2가지 빼고 그 밖에 어디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니까 대통령령 밑줄 나머지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밑에 영 제2조 돼 있죠. 시행령을 대통령령을 줄여서 영이라 불러요. 나머지 3가지는 영에서 정하겠다고 1호에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 밑줄 2호에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따른 뭐 공장 재단 광업 재단 그렇게 해서 낱개로 쪼개면 몇 개다? 낱개로 쪼개면 전체가 몇 개예요? 5개 아니요. 법제 3조에서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0 제1호에서 임목 2호에서 공장 재단 쪼개고 광업 재단 쪼개면 5개다. 계속 묻는 것이 이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로 볼 수 있다 할 때 몇 가지 물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알선하는 거죠. 방금 읽어보세요. 상가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고 금전에 대하여 소비대차 계약 알선은 중개이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은 중개입니까? 우리가 일수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5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5가지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는 게 뭐라고요? 중개이다. 이걸 꼭 공식처럼 알고 계셔야 돼요. 중개로 볼 수 있다, 해당한다 할 때는 1차적으로 5가지 물건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중개 내용이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인가 아닌가 보시고 중개이다 아니다. 질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질권을 민법 시험에는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 전당포 할 때 토지 들고 갑니까? 시계 들고 가요. 시계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야. 그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출제 유형이 옆에 페이지 15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종류 있죠. 종류에서 밑에 하단에 2번 맨 밑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밑줄하시고 넘겨보시면 18페이지 임목에 관한 법에 따른 임목 있죠. 이게 시험 나오고
넘겨보시면 20페이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출제 비용이 약해요. 그건 설명을 좀 줄여도 되고, 자, 중개 대상물은 출제 유형이 이렇게 나와요. 출제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중개 대상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해서 박스형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는 박스형 문제가 잘 나와.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 박스형 문제, 어쨌든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유형은 두 개 나눠지고. 그러면 박스형 문제 정리는 이건 출제 경향이니까 요거부터 먼저 정리해 보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중개 대상 안에는 그 밖에 권리도 있나 없나요? 있죠.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그러면 그 물건이나 그 권리는 뭐가 가능해야지? 중개가 가능해야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가 가능한 권리여야 중개 대상 권리 하겠죠. 그럼 방금 전에 중개를 한번 배우셨잖아요. 중개를 하면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 행위 계약을 뭐하는 것 알선하는 것. 중개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물건에 해당할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종류 몇 가지? 중개 대상물에 해당할 것, 그 말은 몇 가지에 해당할 것? 5가지에 해당할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5가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 계약을 알선하려면 5가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 재산입니까? 개인 소유? 당연히 개인 소유, 사적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일 것.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죠. 계약을 알선하려면 뭐가 가능해야지?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처럼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만 계약을 알선한단 말 나오겠죠. 그러면 5가지이고 개인 소유이고 계약만 가능하면 모두 중개 대상인가? 계약 중에는 증여 계약이 있어. 증여 계약. 증여도 계약이에요. 저하고 이분하고 증여 계약한다 봐.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해요. 증여 계약은 성산구 중앙동 100번지 상가 줄게요. 이게 증여 의사 표시야. 뭐 증여 받는 사람은 얼마 드리면 돼? 이런 말 필요 있어요? 없어. 땡큐 하면 끝이야. 그럼 옆에 부동산 도와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찾아가서 중개해달라고 우리 하는 것은 가격을 맞춰달라 그 말 아니야? 가격이 합의되어야 계약서 쓰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은 계약인데 대가 지급이 있는 유상 계약이고 대가적인 채무가 있는 쌍무 계약이어야만 중개 대상이다. 중개 대상, 중개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다. 중개 대상이다 할 때 이 4가지가 포함되어야 돼. 거기 뒤에 가보시면 22페이지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있나요? 22페이지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옆에 빈칸 많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4가지 적어 보시라고. 앞에 일단 여기 5가지에 해당할 것 앞에 요 넣으시라고. 특정된 요걸로 특정된 5가지에 해당할 것. 특정 넣어서 1. 특정된 5가지에 해당할 것. 다섯 가지일 것 가장 중요하고 2. 누구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일 것. 3. 뭐가 가능할 것?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 4. 그 계약은 어떤 계약? 유상 쌍무 계약일 것. 요걸 갖춰야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중개 대상 권리다라고 해요. 요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가
박스의 문제 나머지 정리하고 서술형 지문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